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보기만 해도 밤생각 공학탐구부의 연구 발표를 맡은 임수연, 최수진입니다. 그리고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무겁지만 발표는 상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연구는 수산화 칼슘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의 효율 극대화 연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석회수로 이산화탄소 제거하기 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갈까요? 저희는 석회수로 이산화탄소 검출하기, 무니까 불문하고 정말 많이 들어봤죠. 이 흔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현재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없애보자 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많고 시간은 없으니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탄산칼슘의 쓰임새와 석회수의 공급처입니다. 해당 화학식의 생성물인 탄산칼슘은 대표적으로 건축재료인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충전재, 철의 정련, 유리 점도 조절, 알약, 분필, 타일용 접착제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험을 설계하면서 가장 필요한 재료인 석회수, 어디서 대량 공급하지? 라는 문제에 석회수의 공급처를 조사해 본 결과 고층 건물이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건물처럼 땅의 지반이 석회암으로 된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 상당수가 석회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드라이 아이스를 실험의 주재료로 삼았으며 우선 이산화탄소의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유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상온의 증류수 800g에 3번에 걸쳐서 드라이 아이스를 승화시킨 후에 완전히 승화될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여서 가장 안정한 승화 속도를 보인 44g, 즉 1몰의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자 한 것은 석회수의 농도와 석회수가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의 크기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제거 효율입니다. 또한 저희가 실험 도구가 드라이 아이스인 만큼 유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쉽기에 유량 변화에 따른 효율 또한 계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석회수의 농도에 따른 효율을 구하기 위해 저희는 농도 0.42몰, 0.25몰, 0.125몰 3개의 실험군을 설정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때 온도는 모두 일정했으므로 이 표에서 시간이 짧다는 것은 빨리 승화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이동이 원활하고 효율이 높은 농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량은 그 변화량이 클수록 석회수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이 짧고 용량 변화가 클수록 효율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석회수의 농도가 클수록 더 높은 효율을 보였음을 알 수 있죠. 이때 유의할 점은 저희가 최대 농도를 0.42몰로 설정한 이유인데요. 석회수는 포화 상태가 되는 특이점이 꽤나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포화 용액의 농도가 0.42몰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로부터는 실제 상황에 포화 상태의 석회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와 접촉하는 최적의 표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석회수와 공기가 접촉하는 표면적 차이를 두어서 부피가 좁은 입구를 가진 부피 실린더 그리고 비커, 넓은 수조로 나누어서 드라이 아이스가 완전히 승화되는 시간과 석회수의 질량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고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시간과 용량의 증가한 정도를 보아 용기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효율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끝을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유량 변화에 따른 효율을 계산하였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높은 온도일수록 더 빠른 승화 속도를 보이므로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온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핫플레이트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온도인 25도, 30도, 45도, 65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때의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결과값은 온도의 조작변인으로 둔 것이므로 승화속도 자체가 달라져서 방금 전과 달리 반응 시간을 비교하여 효율을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따라서 효율은 용액의 양 변화로 판단하고 시간은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측정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 30도에서 이산화탄소는 1몰이 승화되는데 3.27분이 걸렸으므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사용하여 계산해보면 분당 6.85리터의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유리관의 길이는 40cm, 단면의 반지름은 0.5cm이므로
해당 실험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 표본의 유량은 113세제곱cm/s입니다. 하지만 실험 도구의 한계로 온도를 이산적인 값으로 보게 설정되었으므로 이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 효율을 보이는 유량을 Q라고 할 때 Q는 25도일 때의 유량인 93, 45도일 때의 유량인 150세제곱cm/s의 사이의 값이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석회수를 표화용액으로 만들고 공기와의 표면적을 최소화하고 초당 93 이상, 153 이하에 있는 최대 효율 유량 Q에 유량을 공급할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석회수가 담기는 수조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좁은 수조를 설정하고 반응이 일어나서 석회수가 불포화용액이 됨과 동시에 석회 물질이 녹아 들어가서 다시 포화용액이 될 수 있도록 일정량의 소석회를 용액에 담아두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제 공장 등에 이것이 사용될 때 파이프 형태를 고안해 보았는데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배출구 모델을 구상하여 사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기를 차단된 배출구에 이산화탄소가 진할 때 석회수를 뿌려주는 분사형 모델 방식이 이산화탄소와 접촉 가능한 면적이 가장 커지므로 가장 효율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요소를 실험해 보아야 했으므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핫플레이트가 유지 가능한 온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산적인 온도 값으로 실험을 해야 했기에 최적 유량은 대략적인 수치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오류에는 PPT로 없으나 실험기구 특성상 정량적인 단면적을 가지는 용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표면적을 단순히 세 단계로 나누어 실험해야 했으므로 정확한 척도를 구하지 못했던 한계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드라이 아이스의 빠른 승화를 위해 물에 담가서 유량을 조절하였으므로 석회수의 소량의 물 분자가 유입되어 질량값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 연구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첫째, 온도를 세부적으로 설정 가능한 핫플레이트 사용. 둘째, 흡습제나 분별 증류기를 이용하여 증발된 물을 제거하여 정밀한 질량 변화 값을 구한 후 화학 식량으로 나누어 정확한 몇 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계산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실효성을 산출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수가 많았지만 이상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큼한 공학 탐구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